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진 것 같으시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이상하게 고립된 느낌이 들고 메시지가 와도 공허하고 약속이 있어도 허전한 그 감정. 그게 요즘 더 자주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밤에 집에 돌아와 불을 켜면 그 조용함이 예전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주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 연락도 없는 휴대폰을 보면서 이게 정말 쉬는 시간인지 아니면 그냥 버려진 시간인지 헷갈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당신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재정비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이런 시기를 만납니다. 관계가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구간. 그건 당신이 실패해서도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서도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 당신에게 잠시 멈춰 서라고 돌아보라고 다시 정렬하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고장이 아니라 전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분은 1801년 40살에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한양에서 쌓았던 모든 관계가 끊겼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동료들은 멀어졌고 가족조차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고독을 비극으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고독을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끊긴 자리에서 그분은 사유를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멈춘 자리에서 그분은 공부를 재개했습니다. 고독은 그분에게 벌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홀로 앉아 책을 읽으니 천지가 모두 나의 벗이로다. 다산시문집. 그분에게 고독은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독이 그분을 채웠습니다. 사람이 없는 자리에 사유가 들어왔고 대화가 끊긴 자리에 글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방대한 저작들이 모두 그 혼자인 시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고독을 견딘 사람이 아니라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으로 돌아와 봅니다. 혼자 있는 저녁이 있습니다. 아무 연락 없는 주말이 있습니다. 대화가 끊긴 방 안에 정적이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순간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SNS를 보다가 다른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오히려 더 고립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있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 하지만 이건 많은 사람이 겪는 전환 구간입니다.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깊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는 오가지만 대화는 없고 사람은 많지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버려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집중할 시간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관계 속에서는 상대를 의식하고 반응하고 맞춰가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혼자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빠진 자리에 내가 들어옵니다. 고독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비워진 것입니다.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는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명료하게 세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한가롭고 마음이 한가로우면 생각이 깊어진다. 여유당전서. 그분에게 고독은 생각의 깊이를 만드는 조건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생각이 얕아집니다. 반응할 일이 많아지고 대응할 일이 많아지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생각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 내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라면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생각이 깊어질 수 있는 시간.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시간. 나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 저는 정약용 선생님의 삶에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분은 유배지에서 무작정 고독을 견디지 않았습니다. 고독을 도구로 썼습니다. 고독을 정리의 시간으로, 사유의 공간으로, 재건의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배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분의 언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깊어져 있었고, 더 단단해져 있었고, 더 명료해져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에는 혼자인 사람의 단단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뜻을 키우고 홀로 있음 속에서 덕을 쌓는다. 목민심서. 뜻은 시끄러운 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뜻은 고요한 곳에서 자랍니다.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쌓이는 겁니다. 그분은 고독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고독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당신은 당신의 뜻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혼자 있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혼자 있는 저녁에 당신은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꺼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지 않고 자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게 정말 원하는 삶인가? 이런 질문은 사람들 속에서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떠오릅니다. 고독은 질문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려고 애씁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빨리 누군가 연락 오기를, 빨리 약속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견디기만 하면 고독은 그냥 무거운 시간으로만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견디지 않았습니다. 사용했습니다. 그분은 유배지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고독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고독을 채웠습니다. 고독은 공허가 아니라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건 당신이 정합니다. 당신은 그 시간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당신 자신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건 나와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나와 마주하는 게 불편하니까요. 나를 보는 게 힘드니까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주했습니다. 그분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했던 선택들을, 자신이 걸어왔던 길들을, 자신이 잃었던 것들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흔들렸던 것들을 바로 세웠고, 놓쳤던 것들을 다시 잡았고, 잊었던 것들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것, 이것이 군자의 공부다. 경세유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흐트러질 수도 있고 정렬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고독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고독을 적으로 볼 것인가, 도구로 쓸 것인가. 당신이 지금 혼자 있다면 지금이 당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나를 잘 보지 못합니다. 관계 속에서는 내가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나는 선명해집니다. 내 윤곽이 드러납니다.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독은 버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재정비 구간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시간을 써 보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처럼 고독을 공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저녁에 당신은 노트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를 천천히 적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글입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글입니다. 그냥 당신과 당신 사이의 대화입니다. 주말 아침에 당신은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창가에 앉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를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배울 것인지, 무엇을 정리할 것인지를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혼자 있는 밤에 당신은 책을 펼쳐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 사놓고 읽지 않았던 책을 꺼내서 천천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문장들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울리는지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고독을 쓴다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쓴다는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자신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유배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분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깊은 사람, 더 단단한 사람, 더 명료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면 그 시간은 당신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 당신은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든 자리에서 당신은 공허해질 수도 있지만 충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입구입니다. 그 입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당신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기만 하면 고독은 무거운 시간으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쓰면 고독은 당신을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이 당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놓쳤던 것들을 지금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마지막 문장을 하나 더 가져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해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유당 전서. 세상이 당신을 외면한 것 같아도 당신은 당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떠난 것 같아도 당신은 당신을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당신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인 시간이 당신을 다시 만듭니다. 저는 당신에게 외로움을 이겨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외로움은 이겨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사람을 만나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답은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힘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힘을 내는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고독을 써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을 당신 편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고독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고독은 당신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쉴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고 재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외로운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혼자인 게 실패도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이 당신에게 돌아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혼자 걸으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혼자 글을 쓰면서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사람이 끊긴 그 시간 속에서 그분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관계가 사라진 그 공간 속에서 그분은 자신을 재건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라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지금 조용하다면 지금이 바로 그 공간입니다. 고독은 공허가 아니라 공간입니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입구입니다. 혼자인 시간이 당신을 다시 만듭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혼자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다시 만들고 싶으신가요?